BYD 그리고 테슬라를 쫓는 전기차 브랜드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지커입니다. 지커에서 새로운 모델이 하나 나오는데요. 7X라는 모델입니다. 7X가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긴장해야 될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Y입니다. 모델 Y를 겨냥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커 7X는 그만한 상품성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국내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7X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소변호입니다. 오늘도 전기차 소식인데요. 저도 지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출시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는 5월에서 6월 사이라고 예정되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달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이제 돌아다니는 지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커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브랜드거든요. 중국에 갔을 때 민주 우리가 탔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지커? 솔직히 한국 들어오면 이거 진짜 큰일 난다 했던. 대박이다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차량이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량 분석을 할 때에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커라는 브랜드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지커는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그룹 중 하나인 이제 지리자동차가 2021년에 새롭게 만든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예요. 지리그룹은 어떤 회사냐면요, 이미 볼보, 폴스터, 로토스 뭐 이런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글로벌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단순한 신생 브랜드가 아니고요, 글로벌 완성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테슬라 같은 이제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커를 BYD와 같은 이제 회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커와 BYD는 자본 관계가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둘 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다른 브랜드예요. 7X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를 볼게요. 처음 지커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첫 번째 모델이 001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001은 지커 전체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모델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출장을 갔을 때 직접 봤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완성도도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이 차는 한국에 들어오면 반응이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 이제 먼저 들어오는 모델은 7X예요. SUV 모델이거든요. 아마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시장은요, 세단보다 SUV 수요가 훨씬 높은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캐치한 거겠죠. 현재 차량의 사이즈를 한번 보게 되면요, 경쟁차 중 이제 테슬라 모델 Y와 거의 이제 흡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이가 크지 않아요. 지금 수치만 보더라도요 거의 비슷하다. 전폭만 조금 작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워트레인도 중요하죠. 배터리 성능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스탠다드, 롱레인지, 울트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배터리에 대한 종류가 좀 다르죠. LFP 배터리 스탠다드고요. 롱레인지와 울트라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터 방식도 좀 다릅니다. 울트라만 듀얼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구동 방식도 다르죠. 울트라는 이제 4륜 구동 방식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회 주행거리가 참 멋있습니다. 놀랍습니다. 1회 주행거리가 620, 802, 그리고 70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굉장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데이터는 중국 기준입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인증을 받는다면요, 지금 데이터에서 한 100km 정도 하향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로백을 보게 되면요, 제로백도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빠릅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5초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3초가 되지 않습니다. 2.98초. 포르쉐보다 빠르네요. 포르쉐보다 무조건 빠릅니다. 이거는 진짜 모델 3 퍼포먼스보다도 빠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재봐야 되긴 하는데 2.98초 일단 수치상으로는 멋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인증 전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출시 모델에 대한 기준 데이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델 Y랑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근사한 수치로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요. 7X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중요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와, 에어 서스 하나 기준으로요 이제 320만 원의 옵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5천만 원대 차량 중에서 에어소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거의 축복이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진짜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 국내 기준으로 어떻게 출시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동급 기준 이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전면부를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거 폴스타 느낌 확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포르쉐 느낌도 살짝 납니다. 딱 보게 되면요, 그냥 멋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 멋있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그냥 다 갖다 붙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SUV라고는 하지만 SUV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전고가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외건 스타일, SUV 형태, 크로스 이런 여러 가지 차량들을 희석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면부로 보게 되면 약간 이게 일장 테일램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차량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스럽게 나왔죠. 그리고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 군더더기 없습니다. 깔끔해요. 그냥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폴스타4랑 거의 흡사한 인테리어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뒷좌석에 보게 되면요, 뒷좌석 옵션이 상당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전동 시트 들어가고 종아리 받침대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뒷좌석의 장점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요, 초대형 뒷좌석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있고, 헤드룸은 최대 1021mm를 자랑하고 최대 다리 공간은 1187mm입니다. 실제로 앉아봐야겠지만 이렇게 써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 옵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기준이에요. 옵션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스마트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그리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이중 차용 글래스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인치 중앙 제어 스크린 들어가고 36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게 돼요. 궁금하네요. 스피커가 대박입니다. 무려 21개거든요. 거기에 헤드레스트 오디오 포함까지 들어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이고요. 그리고 수동 접이식 테이블 2열에 있어요. 2열에 진짜 힘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후면 양면에 이제 전동 선쉐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뒷좌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진짜 고급 세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트림별로 배터리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옵션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다 때려 넣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옵션질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다 넣어주겠다, 다 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현재 업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지커 이제 7X의 국내 출시 가격은요, 가장 이제 낮은 트림 기준으로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전기차가 5천만 원대다? 모델 Y 진짜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모델 Y 스탠다드 모델 가격이 4,999만 원이에요. 이번에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즉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전기 SUV 시장에서는 모델 Y와 이제 지커 7X의 정면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공개된 옵션 이제 구성과 이제 파워트레인만 놓고 보면요, 지커 7X가 상당히 훨씬 더 좋은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비교해 보더라도 7X가 압도적입니다. 아직 국내 서비스 센터나 이제 수리 네트워크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구축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차량 구매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요, 이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한번 출시를 하고 나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코가 왜 한국에 들어오냐, 이거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잘 안 팔리니까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팔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요, 좀 다릅니다. 먼저 판매량부터 이제 보게 되면요, 2024년 판매량은요, 전년 대비했을 때 약 60%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판매량 60%가 증가한 브랜드, 이건 정말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상품성이 검증이 되었으니까 2025년도에는 연간 2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일까? 이유 중 하나는요, 한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가격, 성능, 브랜드, 서비스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일종의 테스트?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인정하니까 이건 무조건 좋은 차야 라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커의 이제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은요, 이미 한국과 여러 협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커넥트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르노코리아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부산 공장을 활용해서 이제 생산 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 진입도 이제 비교적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지커의 경쟁력이다,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 브랜드도 설명드리고 새로 나오는 모델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독점하는 시장에서 BYD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고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 프리미엄 전기차라고 하는 지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전기차의 시장이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대기아 가격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실제로 나왔을 때 소비자분들의 반응, 판매량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